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학교 데이터를 매해 수집을 좀 하거든요. 전국에서 좀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재작년에 설명드렸던 거랑 이번에 설명드렸던 거랑 조금 달라요, 내용이. 이제 원래 재작년에 왔을 때는 제가 요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어요. 아이들마다 이제 좀 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 가내신이 조금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가 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좀 어정쩡한 아이들, 뭐 학원은 열심히 가는데 자습을 좀 잘 안 하는 아이들, 또는 아예 못하는 아이들, 안 하려고 하는 도망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4년제는 미사고가 많은데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미광고는 좀 데이터가 안 좋았어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이게 최근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입결은 크게 큰 차이는 없고 70%대로 4년제 진학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남고나 이제 미사고나. 근데 조금 볼만한 데이터는 이게 좀 희한하죠. 미사고가 여기 보시면은 4년제도 여기가 미사고가 높았죠. 68%로.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74%로 조금 높아요. 근데 이따가 또 데이터를 까보면은 미사고가 하남고보다 입시 결과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4년제를 좀 많이 밀어 넣고 있다. 4년제라고 하는 게 꼭 인서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4년제가 있으니까 좀 밀어 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풍산고가 좀 독특하죠. 미광고하고 좀 풍산고를 보셔야 되는데, 미광고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볼까요? 4년제가 30%대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50%대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미광고를 선택하는 좀 상위권 애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추론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굳이 신경 쓰면 풍산고랑 하남고인데, 하남고 여기 재수 기타가 좀 많죠. 비진학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도 많았어요. 재작년에도 많았는데 미사고보다 하남고가 훨씬 더 비진학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 많은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내 내신으로 가기에는 이 대학교를 가기에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풍산고 왜 이럴까요? 뭐 애들 사이에서도 이제 풍산고에 대한 이야기가 좀 요즘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질문을 하면은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학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거는 실제로 미사 중학교 학생 한 명이 저한테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던데요. 근데 중학생 애들끼리 그게 퍼질 정도면은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악감 적은 없는데, 근데 전문대 진학률이 50%면 그쵸? 이게 좀 나름 괜찮은 전문대들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근데 이제 풍산고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논술에 많이 몰빵을 하는 그 재작년, 작년 좀 그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저희 재원생에 풍산고 친구가 있어서가지고 그 당시에 논술을 다 떨어졌다. 한 100명이 넘게 논술을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다더라라고 그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은,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가 뭐죠? 고교 선택이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고교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입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상담을 저랑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수시 비중이 80%죠. 정시 비중은 20%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뭐가 더 4배 더 쉬운 거죠? 수시 전형이 4배 더 쉬운 거죠. 근데 이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엔 의대 정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N수생하고 재수생 비중이 역대 최다다. 거의 아마 34%. 전체 수험생의 34%가 재수생이다. 그 말은 여기 이 좁은 수능 문턱에, 정시 문턱에 그 많은 재수생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가 훨씬 더 쉽죠? 수시가 훨씬 더 쉽고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애들아 고등학교 왜 가? 그러면은 친구 만나려고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예요?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죠,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는.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5살 최연소 의대생, 이 친구를 좀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갔을까요? 검정고시일까요? 검정고시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검정고시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 수시 전형을 활용하지 않을 거면은 굳이 고등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에요. 수시 전형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아이들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혀요. 5등급제가 도대체 뭐지? 등급이 좀 줄어든다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여기 9등급 체계였어요. 현재 지금 고2, 3은 9등급 체계예요. 근데 1, 2등급 때가 1등급으로 통합이 돼요. 9가 5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등급의 범위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근데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게 좀 교과 기준이긴 한데, 저기 보시면은 1등급 때가 원래는 1등급이 4%예요, 그렇죠? 4%인데 4% 기준으로 원래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서울대, 이화여대 라인까지, 시립대 라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등급 때는 원래 가천대였어요. 마지노선이 가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 1, 2등급이 뭐로 통합되죠? 1등급으로 통합된다는 거는 1등급에 서울대부터 가천대 라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기 주요 대학교하고요, 서울대까지가 다 의대부터 그 1등급 안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1등급인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내가 2등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바로 가야 돼요. 2등급 한 중반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천안 강원이라서 우리 애가 2등급을 받아왔어 하면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은 이걸로 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아이들이 A등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담을 하면은 심지어 어렸을 때도 나와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유튜브에 미사고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렸는데 그게 좀 터졌나 봐요. 그래서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한 80% 정도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나 봐요. 똑같이 나와가지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한 15년 차 됐더라고요. 그럼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애가 한글을 빨리 뗐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위주로 굴러가는 학원에서 있다 보면은요, A등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죠. 우리 애가 못하진 않았다. 나름 그래도 100점 맞고 90점 이상이었고 못해도 80점 이상은 받았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A등급의 비중이 제가 대략적으로 40%라고 적어놨죠. 근데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중학교는 한 20%대도 있고요. 어떤 중학교는 60%대도 있어요. 근데 이 근방의 평균을 봤을 때 한 40%는 A등급을 주고 있다가 이제 제가 내린 추론이고, 근데 이제 1등급, 9등급 기준에서는 1등급이 몇 프로예요? 4%, 2등급은요 11%, 누적이죠. 3등급은 23%, 4등급이 40%네요. 그러면 기존에 A등급을 받던 친구들, 근데 고민을 해볼까요? 저희 이 경기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죠.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끼리만 그 학교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사고가 186이 커트라인이었고 하남고는 190대겠죠.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아이들끼리만 그 고등학교를 갈 텐데, 자기랑 비슷한 학생들끼리 몇 등급을 나눈 거예요? 9등급을 또 나눠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서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요? 40%. 그러니까 얘가 40%니까 여기도 40%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아이들끼리 또 40% 안에 들어가야 돼요. 40% 안에 40%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몇 등급으로 바뀌어요? 네, 5등급으로 바뀌죠. 5등급은 이제 기존에 1, 2등급이었던 애들이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3, 4등급이었던 애들이 대략적으로 2등급 라인에 들어가는데, 그 말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등급은 거의 가천대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 등수도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반 3등 정도까지가 10%. 그렇잖아요.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30명.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10%면 몇 명이죠? 3명이죠. 그래서 3명까지가 경기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게 지금 수시하고 그 수시 전형의 좀 종류를 제가 가져왔어요. 수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정확히 말하면은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인서울은 아무래도 인문 논술도 많다 보니까 퍼센트가 많은데, 전국 단위로 따지면 여기 몇 프로 뽑아요? 3%를 뽑아요. 통상고 애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여기에 올인을 때린 거죠. 그럼 당연히 바늘구멍인데 뽑는 인원 자체가 작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논술은 또 어떤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오른쪽은 수도권 기준이에요. 학생부 종합이 44%죠.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도 어떤 전형이 좀 더 많이 뽑는다? 종합 전형. 그쵸? 교과랑 종합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고요. 내신으로 수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맞는 말이죠. 근데 내신으로만 수시 전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최근에는 5등급제가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능 등급인데,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하죠. 또 우리가 이름 들어본 학교들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맞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수능하면 애들이 보통은 고3 때 열심히 하고, 아니면 고2 때 좀 일찍, 이러면 정시반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N수생이 몇 프로라 그랬죠? 30%가 넘는다 그랬죠? 그 N수생 유입은 6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게, 애들이 고2 때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은 좀 희한한 게 자기가 가장 잘 봤던 걸 얘기를 해. 못 봤던 걸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3월달이 돼요. 근데 3월달에 생각보다 애들이 못 볼 거예요. 왜냐면 범위가 많잖아요. 좀 어려워지거든요. 고3은 확실히 좀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전략을 짜면 안 되죠. 왜냐면 6월달에 일부 재수생들이 들어오고요, 9월달에 좀 더 들어오고요,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날 자기가 원래 받던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왜 못 올렸어? 라고 한다는 거는 좀 가혹하죠.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부 종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티처스 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면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아니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가 4, 5등급이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애들을 뽑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인데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의 특징은 뭐가 있죠? 서류. 서류는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생기부라고 했는데 이번에부터 학생부라는 용어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좀 반영을 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수능 최저의 느낌과 학생부를 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자,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를 붙어놓고도요,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시립대는 세계한 몇 등급이죠? 7등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 과목 2등급, 또 한 개 과목 2등급, 또 한 개 과목은 3등급, 2, 3이에요. 네.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2, 3이면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충족 못하는 아이들이 55%라는 거죠. 충족한 애들이 45%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는 생각보다 애들이 잘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은요, 이제 수시 전형으로 가려고 해도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내신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예, 수능 최저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서류. 예, 서류라는 건 학생부.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지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교과 전형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기준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교과 기준은 뭐였어요? 내신 성적이랑 플러스 수능 최저. 예, 그쵸. 그 커트라인으로 가는 거고, 아까 전에 교과 기준으로 반 몇 등 안에 들어야 가천대 경기권이었죠? 3등이었습니다. 나오죠? 1등급 대 지원이 시립대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중등부 위주가 많으실 거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시립대는 1등급 초반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1등급 초반이 되겠죠. 왜냐면 기존에 2등급 라인이 1등급으로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9등급제 기준입니다. 9등급제 기준. 시립대는 반 1등, 2등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제 조건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그룹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2등급 라인까지가 가천대 라인이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3,6대가 목표다 이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중등부니까. 근데 실제로 3등급 초반이면은 몇 등이에요? 2등급 라인까지가 지금 반 몇 등이죠? 3등이잖아요. 네. 그럼 3등급 초반이라는 거는 반 4등, 5등. 4, 5등만 되면은 여자애들은 괜찮아요. 서울여대, 성신여대, 약간 인서울의 여대 라인을 갈 수 있는데 남자애들은 좀 불리하죠. 여대를 못 가니까 어디 가야 돼요? 이제 한성대, 서경대, 3,6대. 요 라인을 좀 뚫어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수원대, 한경대. 예, 이게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요 정도 라인이 되면은, 나사렛 대학교, 예, 호서대학교.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안 좋은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학생부 종합으로 보면은요, 조금 커트라인이 러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1등급 대가 이화여대 라인까지. 시립대는 몇 등급도 가능해요? 2등급 때도 좀 지원이 가능해져요. 종합은. 아주대 2등급 후반대까지. 아까 전에 가천대가 몇 등급이었죠? 2등급 중후반이었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거 임의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가천대 있잖아요. 가천대 교과 라인 쪽 있잖아요. 이렇게요. 교과 라인 봤을 때 보통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죠. 9등급제 기준으로 지금 여기 2.3, 2.84, 3.0, 2.64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원래 가천대는 2등급대가 맞다. 근데 어떻게 되죠 지금? 3등급 후반대까지. 거의 4등급에 수렴하는 점수가 돼도 가천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교과로 가시고 싶어요? 종합으로 가시고 싶어요? 종합으로 가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요거 종합 기준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요 커트라인은 교과가 아닙니다. 종합 기준이고요. 일반고, 하남고도 일반고입니다. 하남고. 네. 보통 1등급에서 1.3등급 사이가 맨 왼쪽이 일반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좀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그쵸? 아니면 이제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보면은요, 이게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요. 몇 등급으로 어디 갔다더라. 근데 그 몇 등급으로 어디 갔다더라를 고민하실 때 그 친구가 과학고일지, 그쵸? 아니면은 전사고일지, 일반고일지 모르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자사고일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1.3까지가 이제 의대 지원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교과랑 심층탐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학생부 라인이에요. 일반고에서도 학생부가 중상 정도. 일반고를 다니는데 학생부가 최상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반고는 과학고라든가 아니면은 자사고만큼은 학생부를 만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서울대, 연대, 고려대 지원 가는 구간은 한 1.5까지. 그리고 주요 교과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과 쪽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수학, 과학, 영어. 그쵸? 자기가 이제 문과 쪽이다 그러면 국어, 영어 아니면 사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영어는 어디 가든 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취약 과목이 영어다 그러면은 일반고에서는 대학교를 잘 가기가 어려워요. 일반고에서는. 일반고의 특징이 뭐예요? 과학고는 어떻죠? 과학고나 외고는 실제 과학고는 좀 못해도 돼요. 다른 과목은. 그쵸? 과학 쪽이라든가 수학만 잘하면 되죠. 근데 일반고를 간다는 건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잘해야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 아, 나 뭐 싫어. 뭐가 좋아. 그쵸? 벌써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선호가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 연대도 이제 여기 보시면 학생부가 중상 라인은 좀 돼야 된다. 한양대 라인까지. 여기는 이제 주요국가가 한 1.5. 학생부 종합으로도 빠듯하죠. 중경외시 이화여대. 여기도 일반고 기준으로 1.5 라인에 들어가야 되고 1점 후반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씩 떨어지죠. 전체 내시는 2.0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1점 후반대 들어가야 되고 어때요?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반고냐 내가 외고냐 국제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등급대가. 여기가 지금 이 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뭐가 좋으니까요? 학생부가 너무 좋아요. 학생부가 너무 좋습니다. 이 학생부가 어느 정도 좋은지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외고의 마지노선이죠. 국민대부터 인하대 라인까지 단국대 라인인데 여기는 심지어 5등급 때도 이제 외고 애들은 써서 붙어요. 예, 근데 일반고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종으로 봤을 때는 2등급 때, 3등급 때까지 넘어가면은 국민대나 인하대도 어려워요. 2등급 때 후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9등급제 기준입니다. 광운대, 명지대, 네, 이런 데 있죠. 상명대, 가천대. 요 라인은 학생부 종합 기준으로. 자, 종합보다 뭐가 더 높았죠? 교과가 높았죠? 저희 일반고의 주전형은 뭐예요? 교과입니다. 종합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유튜브, 그때는 검색하셔도 돼요. 유튜브에 학생부 종합 6광탈 검색하시면 진짜 많아요. 종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 애들은 정말 많이 떨어지니까 종합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하남고, 예를 들어 좀 서류를 잘 써주는 학교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많으면 3개. 그것도 너무 많아요. 교과는 제가 봤을 때 2-3개는 걸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면 요것도 이제 뭐 하남고 아니면 미사고 둘 중에 하나 거겠죠. 네. 요런 어떤 그 생기부가 나와요. 물론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생기부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왔지만 요게 일반고 생기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고 생기부. 어때요? 느낌이 어떠실까요? 자, 학생부나 생기부나 똑같은 말이니까 웬만하면은요 나쁘게 써주는 경우는 없어요. 야, 너 참 별로야. 이런 애 처음 봤다. 이러면은 멱살 잡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다 좋은 말들은 써줍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게 왜 문제냐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너무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돼요. 요거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느낌. 제가 이거를 다 분리를 시키면 학생부를 보는 기준이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32개 정도로 봐요, 저는.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뭐, 이게 뭐 공동체 역량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제가 뭐 전공 적합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거를 다 지금 분해하긴 그렇고, 이건 어떻죠? 안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게 외고 거거든요. 외고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예, 뭐 독일어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희가 좀 순간 다 당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잘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외고나 특목고 대비 학생부 종합을 더 많이 붙이진 않아요. 자사고도. 근데 자사고 중에 또 갈립니다. 예를 들어 뭐 상상고, 예, 지방 쪽에 있는 상상고가 있을 거고요. 뭐 북일고도 있을 거고, 북일고는 그렇게 많이 보내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고가 있을 거고요. 하나고는 이제 외고나 과고 애들보다도 학생부 종합을 더 잘 보내요. 5, 6등급인데 스카이를 가고 있고 그래요. 9등급제 기준으로. 그래서 또 이제 자사고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일반고 생기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일반고 기준으로, 교과 기준으로는 저희는 일반고를 상정해놓고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가 국승세단 경기권을 가려면은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등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등급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등수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갑자기 뭐 어떤 사람은 9등급제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막 5등급제 기준으로 말하니까 그냥 3등 안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 좀 더 심플할 것 같아요. 왜 3등이 딱 10%예요? 네, 딱 10%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업데이트 된 건데 이제 미사고부터 저희가 미간고까지 라인을 대략적으로 가져왔을 때 이제 미사고하고 하남고는 실제 데이터고요. 이 미간고 데이터는 저희가 좀 추론을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미간고는 이것보다는 살짝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4년제 입결은 누가 더 좋았어요? 네, 미사고가 더 좋았어요. 근데 미사고하고 하남고를 바로 가까이 붙여놨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디가 좋죠? 하남고가 좋죠. 네, 하남고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입시 결과로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남고가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미사고보다도 학생부 종합으로 살짝은 더 보낼 거고요. 그렇죠? 사실 하남고 애들은 뭐로 많이 갈까요? 예, 정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데이터 보면 여기 정시가 많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아닙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한항고를 너무 디스를 해서 줄일게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중복 합격 포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N수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수시 전형은 몇 개 쓸 수 있죠, 저희가? 6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당. 그럼 예를 들어 윤재영이라는 사람이 제가 6개를 붙으면은요, 여기에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 인원은 약간 우리가 보정을 해야 돼요. 야, 사실 한항고만 보면 어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전교생이 다 가는 것 같은데, 대학교를? 그쵸?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전교생이 다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정시로 264명이면은 그렇잖아요. N수를 포함하더라도 여기 수시 99명이니까 전교생이 다 인서울 인경기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4년제 수시 몇 명이에요? 저희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 모의고사가 모두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은 고등학교를 왜 갈까요? 고등학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되게 비효율적인 집단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공부만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수능 모의고사가 다 1등급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검정고시 본 다음에 수능 치는 게 장땡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수능을 보는 게 낫죠. 근데 저희는 그 수능이 너무 어렵고 정시 전형이 너무 좁다 보니까 수시 전형을 활용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자사고 중에 뭐 상상고는 막 의대가 270명이 되고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보내거든요. 거기는 정시 비중이 매우 큰 학교인데 정시가 일반고에서 많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1차 플랜 A는 아니다. 저희는 1차 플랜 A는 정시가 아니잖아요. 수시잖아요. 그럼 수시 데이터를 볼게요. 99명이죠. 4년제가 99명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대 포함이라고요. 게다가 여기는 중복 합격 포함. 재수생도 수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은 뭐 남는 게 없네요. 그쵸?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게 많이 봐줘서 이걸 한 4, 50명이라고 해도 여기서 또 경기권을 빼고요. 네. 뭐 인서울은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요, 상당수 많이 떨어질 거예요. 뭐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뭐 많으면 40명까지 되겠지만 인서울이 글쎄요, 30명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수시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남고가 사실 수시로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외고나 과고처럼 학생부 종합으로 완전 밀어넣는 학교는 아니다. 여전히 하남고도 그냥 일반고일 뿐이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양서고나 와부고 같은 경우에는 선발형 일반고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줄여서 말하겠지만은 하남고도 일반고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다. 네, 이런 얘기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남고에서 1등급 받고 미사고에서 1등급 받으면 어디 가라고 할까요? 저는 무조건 하남고 가라고 해요. 일단은 하남고 가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더 좋잖아요. 많이 가기도 하고. 예. 또 거기가 기독교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분위기도 좀 약간 좀 성실할 거고. 예. 종교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미사고 가면 1등급인데 하남고에서 2등급을 받는다면은 제 애라면 저는 미사고에 밀어 넣겠죠. 그렇잖아요. 굳이 하남고를 보낼 필요는 없죠. 저는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인원이 많은 학교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보내자가 제 계획이에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인데 인원이 많은 학교. 그러니까 이거 간단해요. 인원이 많아야 몇 등급 받기가 유리해요? 1등급 받기가 유리하니까. 인원이 적으면 1등급 받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선택권이 없죠. 아니 갑자기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외고 가서 되게 고통받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예,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이제 한영 외고 어때요? 여기 학생부 종합이 50%, 스카이 합격자 50%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서류가 강세다 보니까, 생기부가 좋고 너무 학생부가 좋다 보니까 그걸로 많이 넣는 거고요. 뭐 대일외고도 마찬가지고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외대보고 상상고 아까 말씀드렸죠. 238명이네 의대가. 그렇죠? 상상고 아래 보시면 정시 비중 높다고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고가 안 나와 있는데 하나고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고는 가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고를 붙을 수 있다면. 네, 가정하면은. 근데 경기권은 너무 애매해가지고 여기가 비평준하다 보니까 자사고를 잘못 지원했다가는, 근데 그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세화고, 휘문고 잘 보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인데 아까 2등급은 가천대였잖아요, 일반고는요. 근데 여기는 이제 2등급 기준으로 서울대 합격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뭐로 가는 걸까요?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아니 무조건 종합이죠. 서울대는 그냥 종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서울대의 모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뽑고 싶은 애 뽑을 거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뭐 한민고, 양서고는 금방에 있으니까. 저희가 와보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근데 양서고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서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양서고도 이게 지금 이래요. 1년치를 한 학기에 다 나가요, 양서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양서고는 안 보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말씀드려봤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고등학교는 암기가 안 통해요. 첫 번째, 범위가 많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 때문이죠?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나 때는 그거 싹 다 외웠는데 이러면은 아이는 화나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변형이 됩니다. 어휘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휘가 변형돼서 틀리면 암기를 못한 거예요?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어휘가 부족한 거. 서술형도 암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날 주고 그날 쓰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암기 부족이 아니라 영작 능력 부족이겠죠.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냥 유형별 풀이만 해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봐봤자 좀 이해는 안 되니까. 수학은 그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현행이 안 돼 있는데 선행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할게요. 현행이 안 돼 있는데 선행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행이 할만한데, 중학교 현행이 할만한데 선행을 안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 데이터가 너무 이제 잘못된, 선행을 하지 말아라. 막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된다. 1년치는 해놔야 된다. 아이마다 다른 거예요.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아니, 그렇잖아요. 학습의 본질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공부의 본질은 반복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 한 번 할 때가 더 잘해요? 아니면 100번 할 때가 더 잘해요? 100번 할 때가 더 잘해요. 처음 할 때보다 2번, 3번째 할 때가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그러면 선행은 뭐예요? 먼저 한다는 거죠? 먼저 한다는 거는 반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행이 안 된 채로 선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꼬일 수가 있으니까 현행을 꼼꼼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좀 국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국어.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결국은 그날 해석해서 그날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법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애들이 자꾸 어떤 텍스트 하나를 놓쳐요. 그러니까 잘 못 읽어요.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잘해야 돼. 그러면 국어 공부 많이 하라고 하면 보통 유튜브에 뭐가 나와요? 독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독서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아니 누가 미쳤다고 독서를 할까 애들이. 책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유튜브 챗 GPT 너무 좋잖아요. GPT 검색을 하면은 한 1분 만에 다 정리를 해줄 텐데 책을 안 보려고 하죠. 책을 보는 목적은 텍스트에 대한 가동력, 이걸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랜 A가 안 되잖아요. 플랜 B는 뭐라도 해야 돼요. 국어 모의고사 공부라도 해야죠. 독서를 하면 너무 좋은데 독서를 안 하는 거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독서를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국어 비문학 제재라도 좀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중3에서 고1이 됐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아지는 과목은 국어예요. 그것도 이따 커트라인, 하남고는 좀 국어 커트라인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등급이 막 떨어지는 구조고요.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휘거든요. 어휘. 문제가 어휘예요. 근데 어휘를 암기를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어휘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휘를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보통 중학교 때는요, 특히나 이제 중위권 아니면 애매한 중상위권 아이들은 뭐 위주로 학원을 다녀요? 영어하고 수학 위주로 다녀요. 근데 아마 이게 첫째 고등부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중요해지죠? 국어가 정말 중요해져요. 근데 국어를 좀 일찍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자, 문법도 그래요. 그냥 암기만으로 중등부 때는 암기만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고등부가 됐을 때는 다 활용하고 암기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영어도 공통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없는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날 읽고 그날 풀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하남고는 외부 지문 플러스 응용 조합이 있고, 미사고는 응용 추론 수준 빈도가 높다라고 좀 적혀 있죠. 그래서 밑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만으로는 1, 2등급은 좀 불가능. 9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맨 밑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렵잖아요. 평소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익히는 거. 낯선 문학에 대한 읽고 분석하는 훈련이 필수다라는 건 그냥 수능 모의고사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팁을 말씀드리면, 국어학원 고르실 때요, 지금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내신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중등부 교재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하남고 9등급제 기준으로,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1등급 4% 커트라인이 국어는 몇 등급이었어요? 몇 점이었어요? 98.3. 실수하면 큰일 나죠. 수학은 몇 점이에요? 99점. 큰일 나죠. 영어 100점. 큰일 나죠. 하남고는 뭘 하면 안 되는 학교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학교. 이게 사실 좀 전략이 있어요. 하남고 애들이 학고율이 높고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지금 원래는 이제 정보가 오늘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원래는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편행 고2까지는. 근데 현재 이제 고1부터는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성취도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남고가 일단은 표준 편차가 훨씬 더 낮습니다. 미사고하고 미관고는 표준 편차가 크고요. 표준 편차가 뭔지 아실까요? 평균 기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넓으면은 표준 편차가 큰 거고요. 평균 기준으로 편차가 적으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는 편차가 적어요. 아이들끼리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교 꼴등인데도
뭐 예를 들어 한 8, 90점. 이런 학교는 편차가 적은 학교죠. 평균이 높다는 거는요, 실제로 학생부 종합으로 갔을 때, 아, 여기 자사고인가? 아, 여기 좀 좋은 학교인가? 표준 편차도 좀 작네? 약간 이런, 그래서 하남고가 4등급인데 되게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보낸 케이스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사고 위장 방법이 먹힌 거예요. 평균이 너무 높고, 활동을 봤더니 얘가 너무 열심히 했어. 약간 자사고 삘이 나는데? 잠깐만, 얘 좀 뽑고 싶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미사고하고 미강고는 1등급 커트라인은 하남고보다 훨씬 더 낮긴 하죠. 근데 여기는 1등급하고 2등급 편차가 좀 커요.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여기 보면은 영어는 83점입니다. 3, 4등급 폭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미사고하고 미강고는 어떤 케이스죠?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편차가 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차가 크다고. 지금은 뭐 학생부 종합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다소 불리할 수는 있다. 그래서 하남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남고도 그냥 다 일반고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모두 상정해 놓고 전략을 짜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교과 기준으로 짜시는 게 맞고요. A등급 비중이 크죠. 하남고는 28.6%, 나머지는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성취도 A를 받았다고, 지금 이제 뭐 중학교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절대 잘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학원이 미쳤다고 왜 레벨 테스트를 볼까요? 아니, A등급인데 잘하는데, 그쵸? 그걸로 판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윤술이 조금 지엽적인 걸 내요. 저는 윤술하고 하남이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결이 비슷해요. 제가 하남고는 이제 문제를 오늘은 안 거자는데 커마도 물어봐요. 커마가 제대로 된 위치에 가 있는지. 발음 기호 문제 내고요. 윤술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그나마 조금 어렵게 되고 있지만은 절대 A등급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99점. 네. 상대평가 기준인데도.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내신 데이터인데, 가내신이 이제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옛날보다 좀 더 뻥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학교에서 좀 더 잘 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요즘 중2 애들 보면은 특정 과목 하나가 막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막 갑자기 수학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 뭐 미강이나 뭐 윤술이나 보면은 어떤 학교는 막 영어를 좀 어렵게 내는 학교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중3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내신을 좀 잘 주는 편이다라고 봤을 때 196, 197 되는 아이들이 9등급제 기준으로 몇 등급 나오죠? 여기 3.8이 나왔어요. 천안고인가요? 천안 가야죠, 천안. 모두 A등급 받던 아주 우리 성실한 아이가 하남고 가가지고 수시로는 어디 가야 돼요? 천안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야 돼요. 광역버스. 미사고 198점짜리가 이제 이 친구도 미사고를 좀 낮춰서 간 걸 거예요. 이 친구는 하남고 갈 수 있는 친구 아니에요? 근데 미사고로 갔는데도 1등급을 못 받습니다. 2.8을 받죠. 저희가 이 데이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상담 오실 때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 학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좀 분류를 한 거예요. 197 미사고, 이게 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98, 197. 한 명은 2.8, 한 명은 1.2죠. 그러니까 간이신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190점대 후반이 된다는 거는 어떤 애들은 199인데 모의고사가 막 3등급이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미사고 가서도 2.8보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애는 내신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나는 뭐 자사고 가긴 글렀고, 199.9 뭐 양서고 가기도 글렀고, 어차피 거기서 나는 그냥 좀 내신 따는 학교 갈래. 내신을 별로 안 챙기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는 잘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갑자기 각성을 하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겨울방학 때 좀 열심히 하는 거죠.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좀 뭔가 열심히 하니까 1.1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다. 이 친구는 서울대 쓸 수 있습니다. 197이지만 1.2를 받았으니까요. 190점대 얘가 미강고를 가서 2.2를 받습니다.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미사고 작년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어요? 186. 187로 만약에 미사고 갔다 그러면 저는 하위 한 90% 이하일 가능성이 크죠. 거의 꼴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굳이 저는 왜 할까 싶어요. 사실 저희는 저쪽 아예 아래쪽 신장고로 가면은 학원 매출에는 손해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신장고로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단점이 많겠죠. 미강고도 이제 고충들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아니, 내신 따려고 갔는데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시끄럽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죠. 근데 요즘은 좀 애들이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한 2년 전만 해도 오히려 저희도 느껴요.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의 미강고 애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애들이 대화가 안 돼.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제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히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 고1 아이들 보면 아예 말이 안 통하니까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신 1등급이고 막 전교권에서 노는데 수능 꼭 봐야 돼 이러고 있어요. 영어 모의고사 보면 4등급 뜨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요즘 이제 미강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자원을 보면은 확실히 좀 좋아졌구나 라는 걸 저는 최근에 좀 체감을 좀 하고 있고요. 158 가내신 맨날 미강고를 가죠. 9등급제 기준으로 3.6을 받아요. 186으로 미사고로 가는데 이 친구는 몇 등급을 받죠?
5.4를 받죠. 잘 받은 거예요. 지금 미사고 커트라인이 186이에요. 원래는 8등급, 9등급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5를 받았다는 건 나름 한 거라고요. 그렇죠? 158, 160. 확실히 160짜리가 더 잘했을 텐데 얘는 5등급.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성대로 간 거예요. 관성대로 간 거죠. 공부를 많이 안 한 거고 학원에 좀 의존을 했을 거고. 근데 158로 미간고 가서 3.6이 되었으면요. 전 인간 승리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네. 잘한 거죠. 쟤는 미간고 선택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3.6이면은 2학년하고 3학년 때 하는 거에 따라서 인서울 끝자락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경기라든가. 그러니까 158인데 미간고 가가지고 인서울 끝자락이나 경기권이라도 간다. 이거는 너무 잘한 거죠. 그게 딱 그 친구의 이제 할 수 있는 맥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를 제가 이제 상담을 해왔어요. 아마 이제 다 각자 이런 케이스를 좀 보셨을 텐데 여기 맨 왼쪽 케이스 1입니다. 가능신이 한 198 이상이에요. 그렇죠? 198 이상이고 모의고사가 1, 2등급 나오던 친구예요. 왔을 때 영어는 좀 취약 과목이고 수학, 과학을 좀 좋아하는 아이. 과목 편식이 좀 있는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남고로 갑니다. 하남고에서 9등급 기준으로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수학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데에서도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무슨 과목을 좋아했어요? 수학을 좋아했어요. 근데 수학에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상담을 할 때. 아니 얘는 수학을 제일 좋아하는 애인데 자꾸 수학에서 실수를 해와. 중등부 때는 선행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일 때 단점이 뭐예요? 교과랑 종합이 있는데요. 종합은 학교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EI라고 하잖아요. MBTI를 좀 얘기하잖아요.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이게 질문도 많이 안 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다 보면은 학생부 종합으로는 좀 불리하죠. 저 친구는 사실 교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학부모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남고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하남인데 하남고지. 요런 좀 단순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중학교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막 학원 종류가 많아.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다 다르고 막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학원 위주의 모두 맡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열심히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학원에 맡기고 점수 좀 올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 학원들의 좀 특징이 피라미드 구조를 좀 보셨을 때 학원이 저희는 좀 희한한 게 고등부가 제일 크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적어요. 근데 어떤 학원도 있냐면 저희하고 좀 반대인 학원들도 있죠. 보통 규모가 좀 작은 학원을 가면은 초, 중등이 많고 고등이 좀 적어요. 그럼 어떤 학원들도 있냐면 보통 전문 학원은 고등이 좀 적고요. 중등이 많아요. 그리고 초등은 좀 적당히 있고. 근데 저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는 그 학원의 어떤 게 좀 집단이 중등부 위주의 학원. 중등부 위주의 학원이 좀 가진 문제가 뭘까요? 갔더니 중학생들이 너무 많아. 이런 학원들의 특징이 뭘까요? 중등부랑 고등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중등부 선생님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규모가 크다는 거는. 근데 중등부 선생님을 저희가 채용을 잘 안 해요. 사실 저희는 웬만하면 고1, 2 선생님한테 중2, 3까지 요구를 좀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등부 선생님이 좀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도 고등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같이 맡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고등부까지 고려를 해서 공부를 시키라는 거죠. 왜냐면 중등하고 고등 개념이 너무 다른데 중등에서 A등급 받고 내신 대비 끝나면 전화해서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100점인데 잘 테스트는 통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갔더니 4, 5등급.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등부가 너무 위주인 학원에 갔다가는 고등 대비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등 C를 몰라요. 중등부 선생님이. 채용을 할 때 중등부 선생님이 가장 뽑기가 어려워요. 아마 프랜차이즈 학원 가시면 알 거예요. 많이 바뀌어요. 선생님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정상이면 다행이에요. 강사라는 게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고등부 선생님을 외부 강사를 채용을 하고 제가 중등부로 들어가죠. 저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중2 수업과 수능 수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해결책을 좀 제시한 건 뭐냐면 수학 공부법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국어도 좀 못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했어요. 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국어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국어 공부도 좀 하고 공부법을 좀 바꿔라. 이게 좀 이 친구도 약간 학원 의존적이에요. 학원에서 많이 하고 안 내주면 그냥 안 내준 대로 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위탁하는 느낌? 이런 게 있고 자습 시간 늘리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특히나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이 친구 정말 속상했어요. 수학에 진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데 수학이 3, 4등급이 뜨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이 친구는 영어가 취약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좀 먼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원래 싫은 과목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하거든요. 좋아하는 과목 하다가. 그리고 내신 대비 때 위주로만 공부를 굴리는 게 아니라 평소 때 공부량을 좀 늘려서 이 친구가 모의고사가 2등급이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뭐 어떤 거는 1, 어떤 거는 2, 3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모두 1등급을 좀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이 H고에 갔다는 거는 정시까지 좀 상정을 해놓고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왜요? 이 친구? 너무 내성적이에요. 활동을 해야 돼 라고 해도 심지어 외부 컨설팅을 저희가 막 해주려고 해도 이 친구는 그게 불가능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1등급 후반 또는 2등급 초반 때까지 만들어야지 수시를 활용을 한다. 안 그러면 2학년 때부터 수시를 드랍을 해야 돼요. 이 친구 욕망하고 안 맞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죠? 하남고 간다고 좋은 대학교로 가는 건 아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과목 편식, 이거는 와부고하고 양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미미민우라고 있어요. 예, 많이 보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외고 8등급 아이가 나왔어요. 그 친구는 모의고사도 4, 5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를 간다고 또 좋은 대학교로 가는 거라 아니라고요. 그렇죠? 외고도 절반 안에는 좀 들어가야 되고, 과목 편식은 일반고에서는 대학교로 가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이거 이제 항상 좀 가끔가다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국어가 4등급, 수학이 전교 1등, 영어가 뭐 예를 들어 2등급,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가 3등급. 이 친구는 사실 경기권이에요. 수학이 전교 1등인데. 똑같이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인데 국어랑 탐구가 1, 1이에요. 이 친구는 서울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고는 과목 편식이 정말 불리합니다. 밸런스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학생부 종합을 가정하더라도 주요 과목들은 잘 나와야지, 안 그래버리면 대학교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가 취약 과목이 뭔지를 좀 판단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너무 과하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만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선행을 다 깔아놨어. 그래서 좀 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남고는 공부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고3 때 끝내는 게 맞아요. 예, 그때 끝내는 게 맞지만은 아무래도 애들이 욕망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기 서울 쪽에 가면은 재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애매한 친구들이죠. 두 번째 케이스. 한 192 정도 되는 친구였고요. MS고는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가서 이 친구가 모의고사가 한 4등급 뜨는 거예요. 4등급 뜨는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미사고 가서도 5등급, 6등급이라고 했지만 결국 5 정도 떴던 것 같아요. 5와 6. 아까 보셨죠? 180, 몇이었죠? 190인데 막 5등급, 180인데 5등급 뜨는 애 있었잖아요. 이렇게 받았고, 중등부 때 전형적으로 내신 대비 위주로만. 그러니까 저는 중등부 내신이 100점이고 A등급 이라고 애가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중등부 내신 대비 위주로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교습소에서 있다 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교습소는 비추해요.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나아요. 하실 거면은 차라리 고액 과외를 시키세요. 과외도 왜 이렇게 이게 좀 약간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또 대학생 과외를 시켜. 의사한테는 수술을 많이 경험해본 의사를 찾잖아요. 내 인생을 담보를 걸었으니까. 근데 대학생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물론 자기들은 홍보를 하겠죠. 내가 작년에 어디도 보냈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과외를 맡기는 거는 비추해요. 그러니까 수술 케이스가 없는 의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단점이 뭐예요? 뭔가 지금 여기만 봐도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애들이 여기 다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한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까? 관리가 될까, 저기가? 좀 우리 애를 좀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희하고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방지 차원으로 1대1 관리 수업을 따로 부르거든요. 한 번은 좀 대형 수업으로 하고, 한 번은 좀 1대1로 퐁당퐁당 하는 느낌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학원마다 좀 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자기 공부 시간은 아예 없어요.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거의 통과를 못하니까 맨날 학원에 남아서 오고, 그냥 학원 가기 싫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 근데 어떻게 또 내신은 또 잘 나와. 내신이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 부모님은 점수에 맞게, 192면 미사고 가기 딱이잖아요. 딱이잖아요. 간 거고. 애초에 상담 때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점수 올려줄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학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춤을 저희가 배워요. 그러면 다음날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나요? 못 추죠. 당연히. 자기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이 배우락 익힐습이에요. 아이들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뒤에 제가 항상 상담 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 에빙하우스의 망각고수는 얘기를 해요. 1시간만 지나도 암기율이 한 30% 미만으로 떨어져요. 내가 100을 암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100%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는 거는 30% 미만이라고요. 영어로 비유를 하면은 막 몰아서 암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올려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했죠. 출석률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미사고 가서 몇 등급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애초에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성적이고 이 정도 가내신이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가서 열심히 하면 오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희 애만 열심히 해요? 다 해요. 아니 미사고나 하남고 가는 애들 중에 학원 안 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다 똑같고요, 그렇죠? 심지어 학원도 다 비슷한 학원을 가요. 자습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수행평가 있어. 똑같습니다. 예. 감이 없는 채로.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택은 거의 중3 한 여름이면 결론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는 좀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책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그냥 빼박 자기 공부 시간이에요. 이런 걸 추상적으로 복습을 해라.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잘 몰라요. 학원에 너무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도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제가 미사고에서도 말씀을 드려버렸네. 인경계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6등급이면 어렵죠. 솔직하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추거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5등급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예를 9등급제에서는 내신이 5등급이에요. 이 친구가 인솔을 몇 등급 받아야죠? 2등급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학년 때 몇 등급을 받아야? 1등급을 받아도 몇 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전교 1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물어봐요. 저 상담 오면은 혹시 마지노선 대학교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인경기요? 인서울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인경기라고 했어요. 인경기. 그러면은 내년에 계속 몇 등급 받아야 돼요? 1등급 받아야 3등급이니까 3등급이 경기권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1등급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시키려고 하면 또 힘들다고 하고. 저희도 이제 저는 이제 학원이 보육원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참 이게 옛날에는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막 달래가면서 해야 되고 거의 하루 종일 애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저희 자습관이 있는데 자습관을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자습관을 불렀어. 근데 자습관에서도 멍 때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럼 답이 없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저희도 이제 손이 많이 가요. 맨날 지각도 하고 뭐 저희 벌점 5점이면 퇴원이거든요. 퇴원인데도 벌점 5점은 항상 어떻게 그 계산을 잘해가지고 채우는지 머릿속에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어. 잠 깨워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걱정이죠. 왜요? 자습관도 맡기고 학원도 맡겼는데 점수가 안 올라.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요. 자습관에서 명상하는 느낌이잖아요. 점수가 안 오르죠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도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괜찮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좀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교까지 가고 싶으면 그냥 2학년 때부터 드롭을 하고 정시로 가셔라. 근데 이거 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애가 그만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내신이 낮다고 정시로 전환을 해요. 근데 나 내신 이제 안 해. 그러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수시로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수시를 드롭하고 정시 공부를 한다고 정시가 막 오르면 다행인데 오히려 수시 공부를 안 하기 위한 핑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도 참 이게 그 친구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그 미강고 친구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3 때 되면은 좀 아이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좀 인강 쪽으로 선회를 좀 하는 친구들 효율이 있긴 하죠. 인강은 자기 스케줄을 좀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강의를 꾸준히 듣는 친구들 약간 아이들 사이에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수능 전문인 인강 강사, 스타 강사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희 자습관 지금 5명 되긴 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점수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은 정말 자기가 주도성이 있고 진짜로 공부 습관이 잘 들여져 있는 친구가 아니면은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현장 강의 가라. 아니 똑같아요. 운동을 유튜브 보고 하는 게 편해요? 아니 PT 받는 게 편해요? PT 받는 게 편하잖아요. 유튜브 가면은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스쿼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와,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 걸로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영어는 단어 테스트 절대 안 봐요, 애들이. 미사고도 요즘 어려워져서 가내신 190점대 후반이 아니면은 1등급 보장이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사고 요즘 입결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모의고사가 최소 몇 등급은 나와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최소 마지노선 2등급. 모의고사가 2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습 시간 확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자습을 좀 늘려라. 자습을 늘려라. 물론 공부 방법을 안다는 전제하에 공부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풀고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170점대 미강고 가죠. 전형적인 이제 미강고 케이스죠. 모의고사는 6등급 정도 나오고 전과목 부족하고요. 미강고 가서도 몇 등급 받죠? 4등급을 받고 상담 온 케이스예요. 내신 대비 때의 성실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오려는 핑계는 어지간하면 다 안 들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좀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뭐가 있어서, 이게 뭐가 많아요. 1년 내내
정상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끝내고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한 2시간 정도 자습시키면 머리가 좀 아프대요. 이런 경우도 많고. 저는 그런 생각, 공부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제 애라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죠. 그렇잖아요. 빨리 대안을 찾던가, 할 거면 좀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던가. 국어과학 학원을 중학교 때 다녀본 적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수만 다녔고 문해력이 좀 떨어지겠죠. 국어가 확실히 좀 느린 편이고 빠질 수 있으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고요. 수업 없으면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서 미간고를 부모님은 그냥 진학시킨 거예요. 애가 그래도 공부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이제 첫째라서 입시 정보도 부족하고, 첫째가 항상 부족하죠. 처음이다 보니까 내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우리 교과로 가려고 해도 뭐가 필요했어요? 수능 최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신 좋으면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좀 떨어져서 다음에 올리면 되지. 되게 미래가 밝아요. 물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데 좀 냉정하게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국어, 과학, 또 이 친구는 당연히 학원 다녀야 돼요. 이게 사교육 주장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제가 아까 전에 과외 얘기했잖아요. 저 과외는 극상위권 아니면 극하위권. 극상위권은 학원에 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3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 아는 내용이 2시간일 거라고요. 과외를 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거 위주로 치는 게 낫죠. 8등급, 9등급 아이. 미간고 가서도 수업 자체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들어와봤자 적응을 못해요. 이 친구는 과외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게 맞죠. 과외의 단점은 뭘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과외를 해봤으니까. 과외는 시간이 지나면 가야 돼요. 특히나 이제 못하는 아이들은 강제로 남겨서 시킬 때도 필요해요. 약간의 페널티죠. 아니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남겨서 뭐 해야 돼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못 시키죠. 못하죠. 그래서 과외는 그런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환경 변화 피로. 제가 이거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환경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주변도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상담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환경을 좀 바꿔라. 저 진짜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저는 친구를 공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 순간적으로 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막 야 너는 공부 못하니까 꺼져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명언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자기 주변 이건 그 책에도 나와요. 자기 주변의 평균 5명을 보면은 그게 나의 수준이다. 아니 내 주변에 다 부자예요. 근데 저만 혼자 가난할 순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같이 나 운동하기 싫은데 얘는 맨날 운동하고 있어. 그럼 저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를 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제 친구 담배 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태우지만. 그 친구가 술자리를 안 만들고 있대요. 왜? 가면 담배를 피우고 싶대요. 뭐 변화 준 거죠? 환경 변화를 준 거잖아요. 술을 끊으려고 해요. 집에 술을 먹고 싶은데 집에 갔더니 술이 보여. 뭐 어떻게 돼요? 마시게 돼요. 그렇죠?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고 막 케이크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닭가슴살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그냥 주변에 PC방 가는 친구들 있고 환경이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다고 이럴 수 없잖아요. 내일부터 친구를 끊어라. 애들이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도 예민하고 안 그래도 중학교 때 가장 예민할 나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형 독서실을 가라.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죠. 학원에 붙잡혀 있어. 나 지금 관리형 독서실 가가지고 거기 자습해야 돼. 그러면은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공부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내신을 이 친구는 4등급이잖아요. 2등급까지 올려야지 인경기. 2등급이라고 하는 건 반 3등이었죠. 미간고에서 반 3등 라인 정도까지 올려야 4에서 2등급 올리면 3등급이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인경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가 학원에 10시간 남아있어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멍 때리다 가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국어 과목이 되게 중요하다.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아이들이 거기 적응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곡선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이게 뭐 엄청 신뢰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망각 주기예요. 근데 이제 단어도 마찬가지고 몰아서 암기를 하면은 저는 이 1시간 만에 10%도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영어를 문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 점수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잘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짜 막 복습 테스트 보고 구도 테스트 보고 진짜 막 선행 열심히 때리고 남기고 지지고 볶고 다 해도 애들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고요. 그렇죠? 단어 막 몰아서 암기를 하고 이러면 점수가 올라요? 더뎌요? 더뎌요. 그러니까 학원이 100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들도 유도를 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문자 보낸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제발 미리 암기하세요. 별표. 문자 발송을 해요. 숙제 공지를 할 때 3일 주기로 3번 반복하세요. 근데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애들이 해야죠. 이거 제가 뭐 집에 가서 쫓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때요? 평일에 한 9시부터 5시까지는 어디 가죠? 학교에서는 자기 공부를 해요? 들어요?
들어요. 공부를 듣기만 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집에 와서 6시부터 10시까지는 어디 가죠? 학원에 가요. 뭐예요? 들어요. 네, 열심히 들어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친구는 한두 시간 복습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을까요? 뭐 수행평가가 있으면 수행평가하고 친구들하고 DM 보내고 그쵸? 가끔가다 미미미노도 보고 나름 공부한다는 명분하에 그나마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또 뭐가 많이 몰려있어요? 난리 났어요. 국어, 과학에다가 뭐 영어 보충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밥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 깜짝 놀라서 최근에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저도 가끔 가다가 저기 한솥에 가거든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기 골방에서 쭈그려서 앉아서 먹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 마주치면 좀 그렇잖아요. 지갑이 남아돌지 않아요.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입이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간다고 꼭 애들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아니 여자애들인데 말의 한 80%가 욕이야.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욕을 섞어 쓰진 않아요. 근데 애들끼리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전 무서워서 피했죠. 욕 싫어하니까. 그래서 국어과학 학원을 가고 영어 학원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애들이 뭐 걔 잘생기지 않았냐, 걔 못생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생각보다 공부하고 있지 않다. 밖에 나가도 친구들 만나고 있다. 일요일 날은 또 하루는 쉬어야 된대요. 그렇죠? 일요일까지 공부하면 미쳐버릴 것 같죠, 얘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아침에 엄청 힘들게 일어나서 가. 저녁에 저녁 먹고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씻고 학원 막 숙제하면서 가. 얼마나 애가 지금 기특하고 막 마음이 아파요. 야,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렇죠?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한 애를 또 공부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빨리 먹고 빨리 쉬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공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춤을 배우러 갔는데 계속 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몇 번 동작 따라하고 춤 보고 있고 이러면은 춤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특목고 관심 있어 하신 분들도 한 분 계셨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전기고가 있고 후기고가 있는데요. 전기고는 여기 과고라든가 뭐 영재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후기고, 일반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그래서 이 지역 애들은 어디 쓰기가 힘들어요. 후기고교가 저희 일반고 하남고잖아요. 미사고. 후기고를 쓰기가 어렵죠. 왜냐면 자사고를 떨어지면은 이미 하남고는 마감했어. 미사고도 마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고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일반고는 맨 왼쪽에 보이시죠? 하남고, 미사고, 미강고, 풍산고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전국 선발 일반고. 이제 애들을 선발하는 일반고거든요. 이런 걸 뭐 자공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근방에는 와부고. 경기 쪽에 자공고라고 보면 되고요. 양서고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뭐 한민고도 있을 거고요. 전국 자사고, 뭐 하나고라든가 외대부고라든가 여기 보이시죠? 예,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북일고, 상산고 여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빨간 곳은요. 예. 이 파란 쪽은 진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빨간 쪽은 어때요? 과학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국제고는 과고 왜 가죠? 과고 가가지고 갑자기 독일어과 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진로 방향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오른쪽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과고하고 외고하고 국제고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뭐가 주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 전형인 학교입니다. 종합에 정말 목숨을 거는 학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를 좀 추천하는 경우는요. 진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특목고를 좀 가라고 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머리는 좀 좋아요. 근데 좀 암기하는 거를 좀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특목고를 추천을 하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하남고 가면 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 틀리면 갑자기 2, 3등급이야. 이런 거에 미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냥 뭔가 문제는 잘 푸는데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특목고를 가는 게 낫죠. 그리고 약간 덕후들, 뭐 과학 좋아하고 진짜 이런 아이들은 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냥 결국 그냥 공부를 즐기는 아이. 공부가 디폴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유명하신 김종국 씨 있잖아요. 그분은 뭘 즐겨요? 그냥 운동을 즐기는 거예요. 안 하면 미칠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특목고를 가는 게 맞고요. 내가 좀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고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구하는 활동의 수준이 높습니다. 약간 느낌으로 보면은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고나 외고를 가면 약간 외국대학교 약간 느낌이에요. 졸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느낌? 논문도 되게 약간 볼륨이 크고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이런 느낌이죠.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특목 자사고를 가면은 대학교도 잘 가겠지? 아니라고요. 하나고는 예외입니다. 하나고. 자사고 중에 하나고는 예외인데 그거 제외하고 특목고를 간다고 대학교를 잘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약해. 쉽게 말하면. 한 번 시험을 못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막 울어. 집에 와서.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아이라면 특목고를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내시는 너무 좋고 특목고도 갈 수 있는 자질이 좋은데 태도가 별로인 아이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는 학종이잖아요. 학종이라는 게 결국 무슨 태도가 좋아야 돼요? 학교 수업 태도. 근데 그거에 성실성이 없는 친구들은 갔을 때 생각보다 서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성이 좀 뚜렷한 아이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뚜렷한 아이들은 특목고를 가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가 길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감이 오시나요? 우리 아이는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남한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풍산고는 이미 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 나라로 간 것 같고. 근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집이 너무 풍산고에서 가깝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추세라면 풍산고는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미강고나 남한고를 보낼 것 같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그냥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오신 것도 그거 보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추세 좀 보시려고 오신 거고, 좀 안 좋은 학교도 고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를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강고는 그래도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남한고는 아직까지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도 근데 옛날에 명문고였어. 그리고 신장고는 조금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분위기는. 거기는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맨 마지막에 공부법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사실 학생부도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학생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한 뭐 전공 적합성부터 해가지고 공동체 역량부터 해가지고 지적 호기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부도 한 2-3시간 정도 공부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일단 뭐 오늘 학원 홍보는 없고요. 학원 관련된 요인물은 저희가 다 넣어놨는데 저희가 좀 두툼한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이 자료.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이 자료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연계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인문계열, 사범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원하는 전공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요, 이 친구가 어디 대학교를 붙었고 어떤 교과목을 이수를 했고, 실제로 대부분 일반고일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일반고일 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 받았고, 그랬을 때 생기부 퀄리티, 아마 여기 4는 아니고요. 5번하고 6번 넘버링이 독서 활동이 지금 반영되지는 않지만은 독서 활동이 세부 특기사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6번 선택 과목의 탐구 내용 세특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 가서도 요 정도 세특이 나왔을 때 요 정도 내신이면은 이 대학교를 간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요, 사실 이 세부 특기사항이 너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이게 뭐가 좋은 건지, 그렇죠? 좋아 보이긴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을 좀 기입을 해야 되는지 다 아시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개를 설명해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좀 드리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특을 좀 써야 된다든가 그럴 때, 우리 애가 좀 생명 쪽이야. 그럼 생명도 있어요. 우리 애 쪽이 뭐 기계공학이야. 그럼 기계공학도 있어요. 그쪽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짜시고요. 아이디어가 달라도 어떤 라인으로 좀 생기부를 구성을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좀 디벨롭하기가 좀 괜찮으실 거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